자꾸 자연수의 분할을 배웠는데 이제 집합의 분할이란 개념이 나오네. 참고로 집합의 분할은 자연수의 분할을 기반으로 하는 좀 더 복잡한 분할이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을 분할할 때는 반드시 유한 집합을 분할하셔야 돼요. 무수히 많은 무한 집합은 분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분할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무한 집합이면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이 유한 집합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어요. 공집합이 아닌 일주 집합 공부했어? 예. 서로 소인 공집합도 아니고요. 서로 소인 몇 개의 부분 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집합의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 밑에 얘가 나와 있네. 자, 얘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니까 예, 이와 같이 집합 A는 ABC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자, 이때 ABC를 분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얘는 원소가 몇 개야? 3개지. 3개를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를 분할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가 있어? 한 가지로 분할하는 경우, 2가지로 분할하는 경우, 3가지로 분할하는 경우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집합은 아까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은 P라는 얘기를 사용했다면 집합의 분할은 S라는 문자를 사용해서요. 그래, 집합이 있는데 3개의 원소를 1개로 분할하는 경우, 집합이 있는데 3개의 원소를 2개로 분할하는 경우, 집합이 있는데 3개의 원소를 3개로 분할하는 경우까지 있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폐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3개를 1개로 분할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 A, B, C 살고 있지. 3개를 1개로 분할하는 건 그냥 통째로 이렇게 냅둔다 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요. 자, 3개를 2개로 분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A가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야, 2개로 분할하려면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요렇게 분할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A랑 C랑 한편 놓고 B만 이렇게 외떨어지게 분할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자. 여기에 공집합 있어요? 없어요? 분할할 때? 없지요. 그리고 얘네들이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공통 부분이 없는 집합이여 전혀 겹치는 원소를 갖지 않은 이런 상태를 우리는 서로소 관계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얘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소야. 그리고 중요한 건 유한 집합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게 분할이다라 그랬지. 그래서 분할은 이런 개념이야. 그냥 나눠주는 거야. 잘라주는 거야. 분할. 되겠나? 근데 얘를 수식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나눴는데 합집합으로 나타내겠으니까 이렇게 적어놔야겠다. 얘랑 있으니까 합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조금 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일치가 웃었구나. 집합의 분할이라는 개념이에요. 딱 듣고서 집합의 분할이 이게 선생님 자연수의 분할이네? 쓱 긋는 거야. 네, 잘하셨어요. 야, 그럴 땐 혼자 웃지 말고 얘기를 해줘. 얘기를. 선생님 집합의 분할인데 이러면 알았지 일주군? 네, 외웠나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위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기호로 우리 뭐라고 나타낸다? S의 n, k로 나타낸다.
여기서 S는 집합의 분할이라는 개념을 만든 수학자의 이름의 첫 글자를 땄어요. 뭐 스털링 넘버 이러는데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5라는 5개의 원소가 있대. 얘를 몇 덩어리로 나눌 거래? 3덩어리로 나눌 거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우선 약간의 공간을 좀 띄워 놓으십시오. 약간의 공간을 띄워 놓으시고 이 밑에다 선생님이 P의 5,3을 계산을 해버릴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럼 P의 5,3 얘는 뭐야? 갑자기 선생님 집합의 분할을 자연수의 분할 가지고 풀어요? 얘는 무슨 얘기야? 5를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한다라는 거지. 어떤 경우 있어? 1, 1, 4. 또 어떤 경우 있어요? 2, 2, 1.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지. 끝났지. 맞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5개의 원소 중에 3개를 먼저 뽑은 후에 남은 2개에서 1개를 뽑은 후에 남은 1개에서 1개를 뽑는다라는 이런 개념 선생님이 가르친 적이 있어? 없어? 있지. 대진표라는 개념 앞부분에 가르쳤던 개념이에요. 자, 5개의 원소 중에서 얘를 보고 그렇게 쓰는 거야. 3개의 원소를 먼저 뽑은 후에 이제 찌끄레기가 2개 남았지.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남은 하나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는데 요렇게 같은 개수가 있을 땐 항상 2개가 같으면 2팩토리얼 분의 2를 뒤에 곱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 그런데 식상으로는 이래요. 식상으로는 이런데 실제 계산에서 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렇게 일씩 이렇게 남은 찌끄레기를 남아있는 거 하나씩 넣어줘야지 이거는 별로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실제 계산해보면 얘 뭐예요? 2. 얘 계산하면 1이지.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1분의 1이지. 뭐 나와? 1.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2개, 3개 나눌 때는 의미가 있지만 3개 뽑았으니까 남은 찌끄레기 너네는 아무데나 하나씩 가서 처박히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1, 1 뽑을 때는요. 요거 시끄러운 적어줄 수 있지만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남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1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동수가 있지. 2개, 2개 뽑는 경우. 그러므로 뭐라고 적어줍니까? 2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요 녀석 막 계산하는데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 1, 2 여러 번 나올 때만 이렇게 통째로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계산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파란색 부분은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5C3은 뭐랑 같아? 5C2. 그래서 얘는 5, 4, 2, 1 몇 나오니까? 10 나오죠. 자, 이 녀석 풀면은 5, 4, 2, 1 곱하기 3C는 뭐랑 같아요? 3C1과 같이 3C1의 값은 몇이에요? 3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1C1은 그냥 1이고요. 계산할 필요 없고 2팩분의 1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15 나오지. 그래서 요거 2개 더하면 25 나오네요. 바로 얘가 25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연수의 분할과 일반 분할 개념 2개가 합쳐져서 집합의 분할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 구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구할 땐 자연수의 분할 적고 요 녀석을 이용해서 분할식 잡아낸 후에 조합식으로 쫙 정리해서 나온 값을 더한다. 처음 볼 때 구조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준 문제집을 요 구조대로 계속 풀다가 보면 그냥 빤한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 녀석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S의 3,1 더하기 S의 3,2 더하기 S의 3,3으로 풉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맞나?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뭘 한다? P의 3,1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P의 3,1 어떤 경우가 있어요? 3을 한 개로 분할하는 경우는 3밖에 없죠. 그러므로 얘는 3, 3이에요. 몇 나오겠습니까? 1 나옵니다. 자, 이제 P의 3,2를 계산할 거예요. 자, P의 3,2, 3을 두 개로 나누는 경우는 2, 1. 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녀석 식으로 세우면 3개 중에서 2개를 뽑은 후에 1개 중에서 1개를 뽑네요. 그래서 얘는 뭐와 같아? 3C1. 얘는 별로 곱하는 게 의미가 없지? 그러므로 얘는 3 나오겠네요. 자, P의 3,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이라는 숫자를 3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1, 1, 1밖에 없어요. 즉 3C1 곱하기 2C1 곱하기 1C1 되겠지. 자, 얘는 뭐가 되겠어? 3 팩토리얼분의 1이지? 예.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 개씩 쪼개는 경우는 계산할 필요 있댔어? 없댔어? 없다. 그냥 몇과 같다? 1과 같다. 그냥 야, 3개 있네? 하나씩 그냥 막 들어가면 돼? 끝? 이런 경우예요. 그러므로 이 녀석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5.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SNK의 공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분할의 공식은요, 집합의 분할의 문제는요, 공식으로 풀거나,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적어주는 공식으로 풀거나,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작업 있지. 자연수의 분할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경우로 나눠지는지 해가지고서는 조합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거 있지. 일명 노가다야. 맞아? 공식으로 풀거나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노가다에 집중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도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겠죠. 자, S의 n,1은요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S의 n,2는요 무조건 2의 n-2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리고 S의 n,n-1은요 NC 2가 나옵니다. S의 n,n은 무조건 1이 나와요. S의 n,k는 어떤 특징이 있냐? S의 n-1, k-1 플러스 k에 S의 n-1, k라는 식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공식도 아닌데 선생님이 이거 뭐예요? 자, 너희들이 좀 풀어봐서 알겠지만 집합의 분할은 노가다로 하면은 되게 간단한 식인데도 식이 한참 길지. 맞아? 그런데 그 많은 식 중에서 얘네 둘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거야. 그럼 유독 많이 등장하는 얘네들을 매번 나올 때마다 노가다를 풀어서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이 숫자는 좀 외워두면 좋겠다요. 자, S의 5,3은 25가 나옵니다. S의 6,3은요 90이 나옵니다. 노가다를 해보면 90이 나온다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걸 적어주긴 했지만 너희들은 이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한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식 얘네 둘은 그냥 노가다 해보면 되니까 요거 하나는 했을걸? S의 5,3 우리 하지 않았나? 예. 12페이지 중간에 있지? 몇 개 나왔어? 25개 나와 있죠? 예. 그걸 그렇게 푸냐 그냥 외워서 답 쓰냐야? 좀 외우도록 하자.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선생님이 지금부터요 왜 그런지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식의 이해 되겠습니다. S의 n,1은 선생님이 몇이 나온다라고 그랬어? 1이 나옵니다 라고 했죠. 자, 왜 그러냐? 집합 ABCD 원소가 4개인 집합이 있는데 얘를 한 개로 분할하라는 얘기지. 한 개로 분할하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 하나밖에 없네? 한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몇 개야? 경우의 수가. 분할하는 경우의 수가 꼴랑 몇 개? 한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1인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네 번째 공식
S의 n, n의 분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A, B, C, D 있는 이 집합을 네 덩어리로 분할해야 돼. 그러면 뭐밖에 없어? 예, 집합 A 합집합, 집합 B 합집합, 집합 C 합집합, 집합 D 합집합. 딱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밖에 없지. 분할의 수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상태인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A, B, C, D 요거 하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개 되겠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4페이지 2번 공식의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개의 원소를 2개의 집합으로 분할을 하겠다요. 자, 그럼 얘기해볼까? 여기에 이런 집합이 있다라고 해보자. 얘를 2개로 분할을 한다는 건 이렇게 두 덩어리로 집합 2개로 나눈다라는 얘기지. 맞아? 그럼 얘기해보자. A가 갈 수 있는 데는 여기도 갈 수 있지만 여기도 갈 수 있지. A가 갈 수 있는 곳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래서 A가 갈 수 있는 곳 경우의 수 2가지. B라는 문자 역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C라는 문자 역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됐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요런 일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2자리라는 건 알았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봤더니 A가 여기에 가고 BC가 이쪽에 간 경우가 있었어? 그런데 요번에는 BC가 이쪽에 오고 A가 이쪽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얘네 둘은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같은 경우야. 맞습니까? 같은 경우예요. 그러므로 얘네들은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만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경우의 수가 어떠하다? 중복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A, B, C가 모두 한쪽으로만 갔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정상적인 분할이야? 아니야? 아니지. 2개로 분할하랬는데 하나가 0이 되면 이걸 1개로 분할한 경우가 되지. 그래서 여기로 몰려가는 경우랑 여기로 모두 몰려가는 경우 2가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2의 세제곱인데 이렇게 몰려가는 경우 2가지는 빼야 되고 이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2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돼. 라고 식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식을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요 녀석 이렇게 계산해서 뭐 나와요?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같은 개념입니다. 자, 2의 4제곱이었어. 그런데 이쪽에 왕창 이쪽에 왕창 2가지 경우 빼줬어. 그런데 얘네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네. 2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5가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는 경우는 2의 5가지인데 이쪽에 왕창 이쪽에 왕창 빼줘서 마이너스 2. 겹치는 경우가 있네요. 중복되는 경우 2로 나눠서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 S의 n,2는 어떻게 풀 수 있다? 2의 n-1제곱 마이너스 1로 풀 수 있다 라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하자. 자연수의 분할에서 P의 n,는 어떻게 구하랬어? 시작! 가우스 2분의 n. 요거 2개를 항상 비교하면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위식 3번, 아래식 3번 읽고 넘어가자. 시작! S의 n,2는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한 번 더. S의 n,2는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한 번 더.
Sn,2는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공식 시작. P의 n,2는 가우스 2분의 n 한 번 더. P의 n,2는 가우스 2분의 n 한 번 더. P의 n,2는 가우스 2분의 n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공식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3번 공식의 이해 되겠습니다. 자, Sn,n-1. 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까? 아까 선생님이 P의 n,n-1은 몇이랬어요?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었어. 잠시만요. 펜 좀 바꾸고. 자, 그러면 Sn,n-1은 뭐가 나오냐? NC2라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NC2가 되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 내가 얘를 계산할 거야. S6,5. 이거 계산하려면 우선 P의 6,5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P의 6,5는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어떤 경우냐면 4개가 모두 1이 오는 경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몇이 오는 경우야? 2가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풀면 보자. 6C2.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아요? 4개에서 1개를 뽑고 3개에서 1개를 뽑고 2개에서 1개를 뽑고 1개에서 1개를 뽑는데 1이 4번 뽑혀졌으니까 4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써주는 게 맞지? 그런데 선생님 뭐랬어? 이런 거는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1개씩 들어가? 이래버리면 끝난댔지. 즉 이만큼은 계산을 해봤자 그냥 1만 나와요. 그러면 얘 결국 뭐만 남는다? 62만 나와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하나 적은 게 오면은 그냥 무조건 62라고 푸시면 되는 거고. 자, 연습 좀 해보도록 할까요? P에 7,6 나왔어요. 뭐라고? 아이씨, 죄송해요. 자, S에 7,6 나왔습니다. 뭐라고 푼다? 7C2. 자, S에 11,10 나왔어요. 뭐라고 푼다? 11C2. 그냥 이렇게 풀란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 세 번씩 읽으면 안 돼. 시작! S의 n,n-1은 NC2 한 번 더. S의 n,n-1은 NC2 한 번 더. S의 n,n-1은 NC2 옆에 거 P의 n,n-1은 1 한 번 더. P의 n,n-1은 1 한 번 더. P의 n,n-1은 1 알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 정리.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가 n개인 집합을 n-1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하나의 부분 집합은 원소가 그냥 무조건 2개여야 돼. 2개이면 바로 얘야. 그리고 n-2개 나머지 부분은 원소가 각각 1개이다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S의 n,n-1은 1개짜리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NC2가 되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다. 뒤에 2양 정리 우리 언제로 들어갈까? 내일은 2양 정리를 들어가겠구나.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예. 5번째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의 n,k가 나와 있네요. 자, 얘는 S의 n-1, k-1 플러스 K의 S의 n-1, k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비슷한 식이 있었지. 자연수의 분할에서도.
자, 옆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n, K의 변형식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P의 n-1, K-1 플러스 P의 n-K, K 이런 식이 있었어. 기억나십니까? 얘가 뭐야? 1 포함하는 경우의 수. 얘가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 두 개 합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좀 보셔야 할 거예요. 자, 차이점이 있지. 누가 달라요? 여기 앞에 K 튀어나온 거랑 요 자리가 달라요. 맞습니까? 네. 요런 거 좀 구분하면서 외우시면 편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내가 K개의 집합으로 분할할 거야. N개의 원소를. 그러면 물론 K하고 N하고 같아질 수도 있지만 나는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분할할 거야. 그러면 K하고 N하고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아니다. 말 선생님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자, 그냥 넘어갈게요. K 자체가 내가 K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데 얘는 1보다는 커야 돼요. 최소한 몇 개로 분할하겠다? 2개 이상으로 분할하겠다예요. 하지만 모두 다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K가 1보다 크고 N보다 작을 때 원소가 N개인 집합을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예, 이때 특정한 원소 A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아까는 우리가 뭘 기준으로 생각했었어? 1 포함, 1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요 A라는 특정 원소를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 잘려가지고 선생님 미안하지만 좀 지우고 올려놓은 다음에 할게요. 자, 예, 이 정도는 나와야지. 자, 적어 놓으십시오. 2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건데요. 원소 A 하나만으로 한 개의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야. 자, 원소 A가 다른 원소들과 함께 한 개의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얘는 어떤 경우예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특정 원소 A만 이렇게 나가 있고 찌끄레기들이 이런 식으로 가 있다라는 얘기지. 맞아? 물론 여기에 뭔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얘 혼자 단독으로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는 어떤 경우예요? 원소 A가 다른 원소들과 함께 부분 집합을 이룬다는 건 이런 식으로 누군가 짝꿍을 항상 데리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는 완전 배반이지.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를 2개 더해도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보도록 하자. 원소 A가 하나만으로 한 개의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경우, 이 경우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A는 미리 하나 떼서 집합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A가 빠졌으니까 몇 개가 돼? n-1개가 되겠지. 그치? 예. 그리고 이미 부분집합 하나 차지했으니까 나는 원래 K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서 A를 줬지? 그러면 남는 녀석은 뭐가 돼? K-1이 될 거예요. K-1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와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S의 n-1, K-1이라는 방법의 수가 나온다예요. 자,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자. 맨 처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우선 A 없다고 쳐. 그냥 뒤에 나오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만으로 K개의 부분집합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야? 먼저 원소 A를 제외한 원소 몇 개? n-1개를 K개의 부분집합에 마구 분할한 후에 원소 A가 K개의 부분집합 중 어느 한 부분집합에 속하게 되겠지. 그러면 봐.
집합이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A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경우의 수가 다 다르지. 그런데 지금 얘는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됐으니까 A가 들러붙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야? K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예. 자, 그래서 어느 한 부분 집합에 속하도록